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목 초음파를 해보면 한 반 정도에서는 갑상선 혹이 보여요. 옛날에는 이제 의사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목을 이렇게 만져서 진단을 했어요. 요즘은 초음파상에서 의심스러운 모양이 있어요. 그 단계가 있는데. 안녕하세요. 갑상선 브로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갑상선 브로스 빅브라더 장학석 교수님,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오늘은 드디어 갑상선 혹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원래 되게 통통하셨는데 살을 확 빼고 나니까 목에 혹이 만져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조금 많이 통통하셨나요? 그러니까 이제 목에 MC 연지처럼 이렇게 피하 지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딱 바로 보여요. 커지면. 근데 그분은 아마 피하 지방이 좀 있던 게 빠지고 나서 발견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분은 근데 살을 되게 무리하게 빼서 혹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요, 그건 그렇진 않고요. 이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죠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혹이 아니라 종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되게 무서웠다고 말해주셨거든요. 같은 말인데요. 그 혹이라고 하는 말보다 종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겁을 내는데, 종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악성 종양이고요. 양성 종양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혹을 다 포함한 넓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갑상선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목 초음파를 해보면 한 반 정도에서는 갑상선 혹이 보여요. 물혹이든 단순 결절이든 그 중에서 한 95% 정도는 양성 종양입니다.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, 하지만 한 5% 정도가 암이라는 소리죠. 그러니까 뭐 지레 겁먹고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 국민의 한 2.5%는 다 암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건 굉장한 숫자 아닌가요?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하셨네요. 2.5%. 저도 이과 머리가 조금은 있다고요. 실제로는 그래요. 하지만 아주 작은 초기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정확한 진단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 둘을 뭔가 딱 비교를 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, 옛날에는 이제 의사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목을 이렇게 만져서 진단을 했어요. 참 무식한 방법인데,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도 만져서 암을 진단하는 확률은 한 60% 미만이에요.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놓쳤던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, 지금 이제 그림 하나를 준비하는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요. 처음 시간에 갑상선이 한 계란 반 개 정도라고 했죠. 20g 정도 된다 했는데, 저분은 이렇게 큰 혹이 있었, 목 전체가 다 혹이었어요. 근데 저거는 계란이 거의 한 3개 정도는 돼 보이는. 한 근입니다. 600g이었어요. 그러니까 20배에서 대략 한 30배 정도의 크기로 커졌다는 거죠. 네. 저러면 누가 봐도 보이고 손으로 만져서 당연히 보이는데, 근데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진단할 수는 없고요. 요새는 이제 초음파를 보고 진단할 수 있는데, 옛날에는 초음파는 그냥 혹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게 암을 짐작하거나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2015년에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인데요. 여기 보면 암을 진단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저 화살표 보이는 거 있죠? 거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건 high suspicion. 그래가지고 이제 진단 확률이 높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럼 이런 초음파만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해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그 세포를 암세포인지 아닌지 확신을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내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조직 검사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엄밀히 말하면 수술을 하고 조직을 얻어서 하는 건 맞지만, 갑상선 자체가 혈류가 굉장히 많은 기관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를 얻어서 그 세포를 슬라이드와 만들어서 암세포를 발견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여드리면,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이런 주사기 같은 요걸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이 주사기로 채취를 하는 거예요. 우리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하시는 거 사진. 그래서 이걸 이쪽 목에다 꽂아서 초음파를 보면서 암세포가 의심되는 부분을 갖다 뽑아내는 거죠. 뽑아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,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세침 검사하는데 여러 번 찔러서 너무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, 사실 여러 방향으로 이건 찔러야 돼요. 그래야지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게 세침 흡입 검사고, 이건 좀 더 많은 조직을 뽑을 때 하는 건데, 너무
무섭게 생겼어요. 아, 진짜. 이거는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무섭죠. 좀 소름 끼쳐요. 예, 이걸 하면 굉장히 좀 아프긴 해요. 근데 뭐 어쩔 수 조금만? 없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아플 이거는 것 같은데. 이제 목 초음파를 갖다 대고 이걸 갖다 찔러서 채취를 하는 거죠. 세포를 여러 군데서 해야 돼요. 이렇게 한 군데만 뽑는 게 아니고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 세층 검사가 틀리게 총생검이라 그래요. 바늘 굵기 차이를 보시면 많은 크기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거는 조금 더 세포를 많이 채취해야 될 때, 주로 이제 여포종양 같은 혹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보통은 세층 검사를 주로 많이 하는 병원이 많고 총생검을 보완적으로 하는 병원이 많죠. 그래서 크기 차이를 보시면 많은 차이가 나요. 이건 좀 아파요. 그리고 하게 되면 세층 검사는 그냥 얇은 주사 바늘이니까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. 저희 병원 정리과 선생님은 사실 이 총생검 별로 선호하진 않으세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작고 얇은 걸로 했을 때 엄청 아파하셨는데 이거는 이건 좀 아플 수 있어요. 전 기절할 것 같아요. 진짜. 근데 이렇게 얇고 작은 바늘로도 이제 세포를 뽑아내서 그 세포만 보고도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가장 의심스러운 혹의 모양. 아까 장학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초음파상에서 의심스러운 모양이 있어요. 그 단계가 있는데 그 혹에 대해서 세층 검사를 해서 세포를 뽑아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 현미경으로 본 암세포의 사진입니다. 그래서 저걸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딱 뽑아오면 딱 나오는 거네요? 근데 보통 세침 흡입 결과 5단계, 6단계 이렇게 나오면 가장 좋은데 이제 진단 불가라는 게 있어요. 세포가 너무 빡빡하다든가 혹이 너무 작아서 세포가 불충분하게 나왔을 때 저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카테고리 5랑 6은 이제 하나 차이잖아요. 근데 6은 딱 암 이렇게 써 있는데 5는 한 단계 위인데도 암 의심이라고 써 있어요. 되게 애매한 말처럼 느껴지거든요. 암 의심? 이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? 그 환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. 도대체 이상한 소리를 한다. 네. 암이면 암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. 네. 암 의심이 도대체 뭐냐. 그죠?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. 보통은 암 의심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는 구구절절히 말이 많아요. 의사가 생각에는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이러면 저는 다시 6개월 뒤에 다시 초음파를 보자 그래요. 목소리 변성이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선생님, 제 목소리가 이래요. 그렇죠. 이렇게 나와요.